쉬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짜 휴식의 비밀. 쉬지 않으면 병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일하자. 쉬는 건 시간 낭비야.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이 익숙한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은 사치로 느껴지고 쉬려 하면 불안감이 몰려오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며 휴식은 종종 죄책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이유 없이 짜증과 우울감이 밀려온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대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75%가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피로, 무기력, 불안, 통증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서브헬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고혈압,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심지어 우울증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이는 과로와 휴식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휴식을 시간 낭비로 여기고 진짜 쉬는 법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뇌과학과 의학, 심리학,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휴식의 비밀과 실천 방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쉬는 법을 잊었을까? 1. 한국 사회의 쉼에 대한 오해.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중고 시절의 치열한 경쟁, 대학 입시,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낭비로 치부되며 심지어 휴식을 취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연차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약 50%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차를 사용해도 업무 걱정에 완전히 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휴식이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 이상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2. 서브헬스 현대인의 숨은 적. WHO가 정의한 서브헬스는 건강과 질병의 중간 상태로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만성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 불안, 소화불량,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서브헬스 상태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의 적극적 휴식 프로젝트에서는 2주간 체계적인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수면의 질, 집중력, 감정 안정도가 평균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간을 내어 쉬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 우리의 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면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심으로 이 기능이 약화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리적 증상 불안, 우울, 짜증, 집중력 저하, 신체적 증상 심박수 증가, 소화불량, 만성 두통, 근육통, 면역력 저하, 감기나 알레르기 빈도 증가.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와 몸이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식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 이상으로 뇌와 몸을 이완시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할까? 휴식의 질이 문제입니다. 주말 내내 집에서 넷플릭스 봤는데 왜 더 피곤하지? 낮잠도 잤는데 왜 여전히 무기력하지?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는 휴식의 형태만 있고 기능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 휴식은 뇌와 몸이 이완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분비 감소, 소화기능과 면역력 회복, 뇌의 피로 해소로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반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며 오히려 부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뇌의 전전두엽 활동을 저하시키고 이는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진짜 휴식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 이상으로 뇌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휴식을 위한 5가지 과학적 방법. 진짜 휴식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휴식법입니다. 1.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 운동이 휴식이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은 피로를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 격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추천 활동. 걷기 하루 20분에서 30분.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걷기.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과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스트레칭. 근육을 부드럽게 늘리는 동작은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고양이 자세. 다리 스트레칭. 요가 느린 동작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신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효과. 2022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불면증이 25% 감소하고 만성 통증이 20% 개선되었습니다. 2.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과 예술활동. 마음의 피로는 뇌의 과부하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마음챙김 명상 같은 이완요법이 효과적입니다. 추천 활동. 5분 호흡 명상. 조용한 공간에서 5초 들숨, 5초 날숨을 반복.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여 불안을 완화합니다. 예술 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은 감정을 표현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인을 위한 컬러링북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참고. 논문. 1990 풀 커테스트러피 리빙. 명상은 암 환자의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회복을 돕는 균형 잡힌 식사. 영양소는 뇌와 몸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는 스트레스 저항과 피로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추천 식단. 아침 식사. 현미밥, 계란, 채소로 가볍게 시작. 아침을 거르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좋은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패스트푸드.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설탕은 부신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효과. 2023년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를 늘린 그룹은 만성 피로가 15%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4. 디지털 디톡스로 뇌를 쉬게 하라.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미국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스크린 타임은 뇌의 도파민, 과다 분비를 유발해 피로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실천 팁. 스크린 타임 제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중단. 디지털 디톡스 시간. 하루 30분. 스마트폰 없이 책 읽기나 산책하기. 블루라이트 차단. 밤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착용. 5. 질 높은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 수면은 휴식의 핵심이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수면 환경.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 수면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 점심 후 2030분 이내 짧은 낮잠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효과. 2021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20% 감소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적극적 휴식법. 노년기에는 피로를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만성 피로는 우울증, 치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추천 휴식법. 햇빛 쬐며 걷기. 하루 20분. 햇빛 아래 걷기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과 수면을 개선합니다. 짧은 낮잠. 점심 후 20분에서 30분 낮잠은 뇌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호흡 명상. 5초 들숨, 5초 날숨을 5분간 반복.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 동호회나 가족과의 가벼운 대화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사례. 2023년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시니어 휴식 프로그램에서는 8주간 명상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65세 이상 참여자들의 우울감이 4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35% 개선되었습니다. 뇌과학이 밝힌 이완 상태의 놀라운 효과. 뇌과학은 잘 쉬는 것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미국 UCLA 연구팀 2020은 이완요법, 명상, 요가 등을 시행한 그룹에서 해마기억력 담당화, 전전두엽 창의력, 의사결정의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견. 이완 상태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로 위축된 해마가 회복되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참고. 논문. 2010년 논문. 즉
샤워 중, 산책 중, 혹은 잠을 자는 사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이완된 상태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쉴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쉼 없이 달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병들지 않기 위해, 가족과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해 진짜 휴식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휴식은 단순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뇌와 몸, 마음과 감정을 함께 다독이는 적극적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쉬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5분 명상, 10분 산책, 혹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30분.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